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 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51번째 사연입니다.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육 현장에 깊은 슬픔과 비애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와 학생 간의 충돌로 볼 수 없는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에 내재된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난 3월 중순, 한 학급에서 일어난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담임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했고 그 장면은 고스란히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피해 교사는 즉시 조퇴했고 그날 이후로 현재까지 휴직 중입니다. 사건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교사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취재에 응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가해자인 A 학생을 제지한 것이 다름 아닌 같은 반 학생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한 아이가 교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도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을 아이가 있을까요? 정신력이 아무리 강한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한 학부모의 말 속에 담긴 비애는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사건의 가해자인 A 학생은 작년에 전학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도 선생님이 아닌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소문이 돌았고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돌변해 폭력성을 드러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부모의 이 말 속에는 A 학생의 복잡한 내면 세계와 그를 둘러싼 환경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천안교육지원청에 보고되었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교사와의 관계 회복 정도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이 학생은 2년 전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이었고 규정에 따라 ADHD 학생의 경우 본래 징계보다 한 단계 감경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 학생은 출석 정지 3일,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약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세상에 알려졌다는 사실은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이 문제를 밖으로 알리진 않는다며 상황은 3월 19일에 발생했지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휘법 이 3월 28일에 시행된 이후로 교권보호위원회가 기존 학교에서가 아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교육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는 이 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사건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슬픔을 감추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간혹 피신코 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언론에 제보를 하거나 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이 법 시행 후 천안교육지원청에서의 불복 사례는 단 한 건 정도였습니다. 문제를 숨기기 위해 쉬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했지만 교육 현장의 아픔을 헤아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와 학생 간의 충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교육 현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 상황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득시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폭력성이 동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력성과 관련해서는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충분한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책임을 온전히 가정에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학교 역시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교사들에게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업방해 학생들을 분리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사나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도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찬데 이제는 자신의 안전과 교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단연 그 교사일 것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미래를 준비시키는 숭고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교사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교사는 조퇴를 했고 이후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도 깊어서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교사는 이제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을지 막막할 것입니다. 그 교사의 눈물은 단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교육 현장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슬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교사와 학생 간의 충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교사들은 이제 단지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하고 교권을 수호해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하는 다중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교사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단순히 법적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눈물과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기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권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단순히 법적인 조치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교사들이 그들의 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 주었고 그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교사들이 다시는 이러한 상처를 겪지 않도록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교권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그 실현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동기탱천 사연입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51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